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예, 우리가 한글의 품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품사는 아주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자신 있게 한번 품사에 대해서 문장을 이렇게 분석해 보라 하면 다들 이렇게 머뭇거리죠.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다 우리가 서면서 망각을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별로 중요하게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영어라든지 우리가 중국어라든지 이렇게 외국어를 배울 때는 품사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예, 그리고 글을 쓸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품사 부분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한번 짚고 아주 기본적인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명사부터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물을 표시하는 그런 단어죠, 명사는. 아마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배우는 말이 뭐 엄마, 마마, 아빠, 빠빠 이렇게 하는 이거 명사, 단어. 우리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또 영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가장 먼저 배울 때 명사부터 보통 배우거든요. 그래서 명사는 아주 뭐 글 쓰는 데 있어서 기본이고 명사를 많이 알고 단어를 많이 알수록 또 글도 풍성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자립 명사, 의존 명사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보통 명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과, 뭐 하늘, 책상, 바늘, 달력, 핸드폰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명사죠. 근데 고유 명사는 원래 우리가 다 같이 정한 이름도 있겠지만 어느 단체든 개인이든 특정하게 지어 부르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할 때 이순신이란 이름은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이름은 이분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고유명사. 예. 그리고 낙동강도 우리나라에서 낙동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산, 서울 이런 지명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동해과학대학교, 이런 이름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유 명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 띄어쓰기에 보면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띄어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뭐 하늘, 우리가 이렇게 나열할 때 반드시 띄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뭐 하늘 사과라는 사과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붙였어야 되겠죠. 하늘 사과 이렇게. 예. 그래서 명사를 잘 인식을 하면 띄어쓰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뭐 부산 낙동강 이렇게 쓸 때는 우리 반드시 부산 띄우고 낙동강 이런 식으로 뭐 동의과학대학교 여기는 명사가 동의과학 대학교 이렇게 따로따로 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상호이기 때문에 붙여서도 되고 띄어서도 됩니다. 그렇지 뭐 보통 우리가 하나로 인식을 하여 붙여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렇게 고유명사도 있고 우리가 자립명사 다른 거는 뭐 사과, 하늘, 책, 핸드폰 이런 거는 그냥 하나만 명사를 놔둬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의존명사 이게 이제 뒤에 붙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따름이다. 뭐 할 뿐이다. 뭐 할 뻔했다.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 한 개, 두 개. 이거는 단위 명사라 그러죠. 정확하게는 단위성 의존 명사인데 단위 명사는 어떻게 한다? 띄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명사를 우리가 글 속에 넣을 때는 이렇게 명사 단어를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명사를 이미지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라든지 행동으로 풀어 넣을 때 훨씬 어떤 글이 설득력이 있어지거든요.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선미는 슬퍼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예, 분명히 선미는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미지로 어떻게 그럼 슬퍼하는데 어떻게 슬퍼하고 있는지를 적어주는 게 훨씬 예, 효과적입니다. 자, 선미는 슬퍼했다를 선미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또는 선미는 눈물을 참으며 어깨를 들썩거렸다. 선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선미의 호곡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예, 뭐 호곡이든 통곡이든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때 이렇게 읽는 사람은 슬퍼했는데 얼마만큼 슬퍼했는지 그걸 훨씬 더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죠. 네, 명사를 풀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명사를 단어로 이렇게 명시를 하거나 단어로서 감정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 그림이 연이잖아요. 연, 가오리 연도 있고 오징어 연도 있고 이랬는데, 자, 연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쓰다가 그만 연줄이 툭 끊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포기했다라든지 그와의 인연은 끝이 났다라든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적지 않고 예, 그래서 하늘에는 연줄이 툭 끊어졌다. 그의 마음을 닮았다라든지 예, 아니면 연줄이 예, 팽팽하게 힘차게 바람을 차고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으면서 그 주체자의 어떤 의지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 우리가 불 붙었다. 예, 아주 그저 가슴이 불 붙었다 이러면 열정으로 가득 찬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이 꺼졌다. 예, 뭐 불이 예, 활활 타올랐다를 가지고 어떤 소멸과 예, 또는 온기를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도 그렇잖아요. 어, 이렇게 감정을 상대의 감정이든 나의 감정이든 내가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안 하고 문을 쾅 닫았다. 문이 꽝 닫혔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벽이 생긴 거죠. 그리고 불통이죠. 그리고 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항상 예, 그 시간점 예, 빼꼼하게 예, 문이 열려 있었다. 이런 걸로 상대의 마음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단은 우리가 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도 보듯이 어떤 신분, 계단 아래에 사는 사람과 계단 위에 사는 사람, 그죠? 그래서 어떤 상승과 하강, 어떤 경계, 예. 그렇지만 또 그런 부정적으로 이렇게 신분 하층민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계단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목표를 이루는 그런 경우를 나타낼 때는 예, 어떤 상승의 역할과 어떤 연결의 역할을 이렇게 계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예, 이미지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물건으로도 가능하죠. 보자기, 내가 그 보자기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다면 그 앞의 내용들이 그 보자기와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그 보자기에 무엇을 사가지고 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고 이 보자기만 보면 어머니와의 추억, 예, 어머니가 주신 여기 사주신 그 선물을 기억을 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단어로서 이미지를 또는 그때 상황을 예, 서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글을 쓸 때 대명사도 많이 쓰죠. 예, 사람의 이름이나 장소나 사건 등을 대신 가리키는 단어인데 글 쓸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요. 글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꼭 이 대명사를 쓸 때만 대명사를 써주고 앞에 내가 이 말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그곳에 가면이라든지 또 예,
뭐, 이렇게, 뭐, 그분은 아니면 저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했던 말을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없이 자꾸만 이곳, 저곳, 예, 저희, 그이, 이분, 그분, 이, 저, 글 쓸 때 우리가 이, 저, 그,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면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문장이. 그래서 대명사는 우리가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할 때만 서 주면 좋다는 걸 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 편의 글을 쓸 때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보통 문장의 끝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동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뛰다, 걷다, 가다, 놀다, 살다, 잡다, 누르다, 뭐 먹다, 앉다, 잡히다, 밀리다. 전체적으로 동사는 어떻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명사가 우리가 아까 했지만 명사가 멈추어 있다면 동사는 흐르고 그리고 명사는 독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책상, 의자, 예, 이렇게 뭐 저기 달력 이렇게 독립되어서 하나하나 존재하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앞에 명사하고 이렇게 또는 뭐 목적어하고 다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기 때문에 존재가 독립되지가 못하고 흐르고 교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거든요. 자, 그래서 동사를 잘못 연결시켜 주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호응 관계가 맞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막 길다 보면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하고 안 맞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어떨까요? 자, 뭐 영수는 뛴다 이러면 영수라는 주어와 동사 뛴다 이렇게 짧게 쓰면 우리가 이걸 틀리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영수는 뭐 뛰어서 가다가 뭘 이렇게 어딜 보았는데 그 안에 내용은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길게 쓰다 보면 끝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수는 내일 시청에서 열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글을 써놓고 끝부분을 줄을 거 가지고 주어하고 맞는지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우리말로는 움직시라고 그럽니다. 예, 움직시, 아까 명사를 이름시, 예, 형용사는 뭐 그림시 이렇게 하는데 동사는 움직이니까 움직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동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 구름이 뭐 또 뭐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휘몰아치다, 차오르다, 뒹굴다, 부딪히다, 펄럭이다, 내빼다, 감추다, 맴돌다, 예, 널브러지다, 휘어잡다, 뒤집다, 내뿜다. 우리말의 동사들이 아주 자세히 동사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름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보다 구름이 휘몰아치듯 예, 넘실거린다 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굉장히 그 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를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사를 쉽게 쓰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간다, 온다, 한다, 된다, 있다, 글 끝에 보면 우리가 글의 서술어에 보면 보통 내 글의 서술을 이렇게 줄을 꺼 봅니다. 그러면은 뭐 있다, 된다, 이다,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간다, 한다,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동사를 찾아가지고, 그냥 한다를 어떻게 하는지, 차오르는지,
맴도는지 스며드는지 내뿜는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써놓고 끝부분만 줄을 항상 꺼가지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교정을 하면 태고를 하면 훨씬 글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 우리나라 국어 표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많지 않습니까? 색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죽다 하나만 봐도 우리가 사망하다, 별세하다, 또 뭐라 합니까? 운명을 달리하다, 유명을 달리하다, 땅에 묻히다, 요단강을 건너다, 예, 밥숟가락을 놓다, 다음 세상으로 떠나다,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다, 숨이 멎다, 심장이 멈추다, 눈을 감다, 그죠? 영면에 들다, 열반에 들다, 심장, 박동, 그래퍼가, 예, 수평을 그리다, 입적하다. 정말로 우리는 많은 은유로서 이렇게 그 움직임의 세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내가 뭘 할 때 이렇게 명사를 갖다 항상 뒤에 미음자 쓰는 거 있잖아요. 어렵다를 명사로 하면 뭡니까? 어려움. 어, 공포스럽다 명사를 하면 공포감. 명사로서 이렇게 문장에 넣어 놓으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끄끌끄끌하고 운전을 할 때 턱에 덜컥덜컥 걸리듯이 이 문장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글을 쓰는 초보라든지 글을 많이 안 써본 분들은 문장 속에 명사화를 많이 시킵니다. 이렇게 나는 예를 들면 길을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적어요. 어려움이 있었다.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푸시면 돼요. 내가 길을 가는데 예, 도랑이 많이 있어서 내가 곧잘 빠졌다. 어려움을 내가 잘 빠져서 그 도랑에 빠져서 어려웠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어려웠느냐? 그 길이 그 벽이 높아서 벽에 막혀서 내가 건너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냥 어려움이 있었다가 아니라 예, 어떻게 어려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십시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공포감이 들었다 이런 것보다 예, 내가 저분을 만나, 저분이 저런 상태라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공포감이 들었다. 예, 그 상황이, 그 사건은 생각만 해도 뭐 공포감이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 저편에서 예, 검은 예, 먹구름이 밀려왔다. 물론 표현은 또 이거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뭐 먹구름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예,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할 때 어려움, 공포감, 예, 이런 대신에 명사를 동사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좋다는 설명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사를 쓸 때 한자로 한자 단어에다가 연결된 우리말이 연결된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재생하다, 재생 한자죠. 예, 관통하다, 뭐 잠식하다, 정식하다, 예, 조직하다, 뭐 진화하다, 포획하다, 지정하다, 뭐 이렇게 확장되다, 뭐 정말로 이렇게 예, 뭘 많이 씁니다. 한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말을 쓰면 훨씬 문장이 부드럽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 뭐 모래의 바다가 들썩인다, 예, 활동한다 보다 들썩인다가 낫고 그 뒤에 보면 물개를 만든다. 만든다. 우리가 한자로 뭐 제조한다. 물개를 제조한다. 이상하죠? 예, 물개를 만든다. 그리고 문양을 뒤집는다. 전복한다 대신에 뒤집는다. 그리고 풍경을 그려낸다. 예, 풍경을 연출한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려낸다가 훨씬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훈녀를 내뿜는다, 내뿜는다가 한자로 토출한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려운 말로 토출한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뿜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말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들어가면서 적당히 예, 우리말을 연결을 잘 시키는 거요.
그래서 몸을 맡긴다. 때로는 우리가 몸을 의탁한다 쓰기도 하지만, 예, 이렇게 이 단락에서는 몸을 맡긴다가 훨씬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를 우리말로 또 바꿀 수 있는 것이 또 동사의 또 예, 역할입니다.